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랑 같이 나의 취업 목표 설정하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학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취업의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대학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리 우리 대학을 시작하면서 나의 취업 목표를 설정해 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취업 목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대학 생활의 방향이라든가 대학 생활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취업 목표를 잘 설정을 하시고 거기 취업 목표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그치 공부를 잘 하시고 그치 그 결과 여러분들이 취업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미리 해 놓으셔야 되고요. 나중에 3학년 때 돼서 취업 시즌에 가서 이것을 설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우리 대학생이 처음 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이 취업 목표를 잘 설정해 놓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치? 여러분들이 간절하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그쵸? 따라서 여러분들이 취업 목표를 잘 세워놓고 그거에 대해 간절하게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쵸? 그렇게 되면은 그 취업 목표 여러분들이 세운 목표가 나중에 졸업 후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나랑 같이 여러분들 나 자신의 취업 목표를 설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소홀히 듣지 마시고 잘 차근차근히 잘 들으셔서 정말 중요한 거니까 내가 평생 그치? 취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내가 평생 나의 삶의 수단을 얻어야 되고 삶의 목적을 찾아야 되고 일을 통해서 취업을 해서 일을 통해서 나 삶의 수단을 이루어야 되고 나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게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 삶의 수단을 제공하고 나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목적을 제공해 주는 것이 취업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삶이 행복하지 않겠죠. 따라서 정말 중요한 거니까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취업 목표 설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학습 목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취업의 목표의 중요성, 왜 취업 목표를 가져야 되는지 취업 목표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면 나에게 맞는 취업 목표를 그치 잘 설정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쵸?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그치? 예, 모든 사람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아 실현을 통해서 나 자신의 실현을 통해서 그치? 만족을 얻고 그걸 통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치? 그, 그 목표일 거 아닙니까? 그쵸? 따라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족을 통해서, 그치? 그 만족하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이라는 건 모자람 없이 그 내 마음에 흡족한 상태를 갖다가 난 만족한다고 하는 거죠. 이 만족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나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나의 감정, 마음으로 표출되는 거죠. 만족은 행복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치 우리들은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사는 거죠. 그치? 예.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게 흡족하다, 만족하다라는 건 나는 행복해, 만족해, 행복해 그런 거죠. 그럼 만족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그치? 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건 일상에서 나의 정신적인, 신체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상태로부터 그쵸? 느끼는 어떤 행복감 정도를 갖다 우린 삶의 질이 좋다, 나쁘다, 불행하다 그러면 삶의 질이 안 좋다. 그치? 행복하다 그러면 삶의 질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의 전반적인 행복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게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 경제적인 여유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까지를 포함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만족하는 삶의 질 뭐 이런 거죠. 그쵸? 행복 수준. 응? 응.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석세스,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아시겠어요? 그쵸? 자,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뭘까? 그러면 첫 번째, 성공을 했다, 만족했다,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기준은 뭘까? 성공의 기준을 돈으로 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질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두 번째로는 계획 없이 하루를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루를 어떻게 지낼지 계획을 통해서 그 계획대로 하루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그죠? 그 성공한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운 상황을 문제로 단정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을 그 약자한테는 앞에 놓인 돌이 약자한테는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있는 돌이 강자한테는 디딤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지.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그치 상황을 다르게 판단하고 그치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 갖다 프레이밍 효과를 갖다가 그치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에 따라서 나는 돈이 10,000원이나 있어 라고 하는 거 있고 고작 나는 10,000원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죠. 두 개는 말은 나는 10,000원씩이나 있어 고작 나는 10,000원밖에 없어 이는 말은 틀린 말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단정짓지 않아야 된다.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치 그거를 거울 삼아서 더 열심히 잘 살 수 있는 실패에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그쵸? 결국 그, 그 어려운 것은 그치 내가 발전하고 극복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불확실한 목표를 세우지 않고 명확한 목표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말로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거죠. 말만 많고 해보라 그러면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뻔지를 낳게 잘해요. 그렇지만 너 해봐라 그러면 못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것들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말로 하지 않고 묵묵히 행동으로 그쵸? 그 삶의 실천을 옮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라는 거죠. 또 과거에만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왕년에 어떻다. 과거에는 어떻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 못했다. 영어를 못했다. 수학을 못했다. 그래서 나 지금도 그런 거 못해. 뭐 과거에는 내가 그런 거 못했으니까 나 지금도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거는 흘러간 과거일 뿐이고, 그지? 과거를 거울을 삼아서 현재를 살고, 그지? 현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지. 과거에는 어떻는데, 과거에는 실패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 그 실패를 가지고 좌절하거나, 그치? 여러분들 용기를 잃거나, 그치? 열정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는 과거이고요. 과거를 철저하게 단절하고, 현재의 삶을 여러분들이 충실히 살 수 있는 거, 그러한 역량, 그것이 중요한 거죠. 과거와 미래를 철저하게 차단시키고, 현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충실히 사느냐,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1번서부터 7번까지 성공의 기준을 돈으로 삼는 거, 계획 없이 하루를 그냥 무작정 사는 거, 어려운 상황을 문제로만 단정 짓고 좌절하고 그렇지 목표를 세우지 않고 그냥 허둥지댕 대고 말로만
말만 번지르게 하고 과거에 집착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패한 삶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 있는 삶, 그치? 그런 목표가 있는 삶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해서 진정한 목표는 무엇이고 그것을 종이에 한번 적고 갖고 다녀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있고요. 자, 그래서 단기 목표는 있지만 인생의 관계가 없는 꿈을 가진 사람은 60%가 된다고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목표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죠. 성공은 10%라는 것이 있죠. 그렇죠? 이게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파레토 법칙, 파레토 법칙. 그 파레토 법칙의 반대면 롱테일 법칙인데 파레토 법칙 한번 찾아보세요. 파레토 법칙. 그렇죠? 그다음에 3%만이 명확한 목표를 기록하고 그 목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3%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프로에 해당하려고 하시겠습니까? 10% 이상은 해당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인식, 방향 감각을 불어넣어서 스스로 삶의 변화를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거, 그게 목표의 영향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상상하는 거 힘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렇죠? 상상하는 힘, 뭐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면 어쩌지? 다음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가족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근심, 걱정, 남 의식,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대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장애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거 다 여러분들 떨쳐버리시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등교하기 전에 일어나서 반드시 3번 구호를 외치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치? 아자. 열심히 살자. 열심히 공부하자. 그치?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나는 안 돼. 나는 못하는 거야. 나는 공부를 못했어. 뭐 이런 것들, 엄마 아빠가 실망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들, 그 남 눈치 보는 거, 뭐 그런 것도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거에 집착하셔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뭔지 아시겠어요? 따라서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과감히 떨쳐버리고 파이팅하고 열정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져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열심히 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시면 안 됩니다. 고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 철저하게 과거는 차단시켜 버리시고요. 또 미래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뭐 이런 미래도 철저하게 차단시키시고 현재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건지, 오늘 무엇을 할 건지, 누구를 만날 건지, 어떻게 공부할 건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따라서 과거에 걱정 안 된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하루하루를 여러분들 충실히 사시면 그게 여러분들 성공하시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꾸 이런 것들은 쉬운 건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 자꾸 얽매이려고 그러고 미래 불안하고 걱정스럽죠. 우리 책도 있지 않습니까?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게 있죠. 우리 20대는 여러분들 20대는 아직 만 20대가 안 된 학생들도 있을 텐데 20대는 불안한 겁니다. 돈도 없죠. 그렇죠? 미래도 걱정이 되죠. 현재 여러분들이 팔팔한 나이에 저 팔팔한 그 정기에 그치 그런 것들을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다 억눌러 가면서 강의실에 앉아서 공부해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이런 거 고통스럽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견디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견뎌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그 재미난 일이 얼마나 많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뭐 재미있는 게임 같은 거, 또 여러 가지 그 유혹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 유혹들을 잘 떨쳐버리시고, 그치? 여러분들이 오늘도 책상 앞에서, 그치? 과제하고, 또 복습하고, 강의 듣고, 그런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여러분들이 성공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하더라도 단숨에 그쵸? 1층에서 2층으로 단숨에 뛰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로마가 탄생한 거고 또 한 계단 한 계단 또박또박 힘은 들지만 또박또박 걸어가서 2층에 도달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부정적인 감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점점점 커지면 그치 이거 실패하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의 심은 고래도 춤춘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긍정 아시겠어요? 뭐 긍정할 것이 있어야 긍정하지. 그치? 기쁠 일이 있어야지 기뻐하지 그런 게 아니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일이 생기는 거고, 그치? 기쁘게 생각하면 기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긍정적인 상상의 힘, 뭐 된다, 나는 된다, 뭐 이런 책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안 읽어봤는데 아직, 그쵸? 그 일본 사람이 졌나 봐요. 여러분들 그 책 중에서 일본 사람들이 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책들이 많이 일본 우리나라가 조금 일본에 대한 정서, 정치적인 거나 여러 가지 일본 사람들의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걸 해서 뭐 반일 감정이 있고 많이 그렇지만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쵸? 여러 가지 노벨상도 많이 탔고 이런 좋은 책도 많이 내고 그런 한편으로 또 그러한 근성을 가진 또 생활력을 가진 그러한 민족이 또 일본이기도 합니다. 물론 나쁜 것도 있지요. 그쵸? 나쁜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또그 역사적으로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고 또 역사를 반성하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나쁜 모습도 있지만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좋게 받아들이고 또 나쁜 것은 나쁘다고 또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쁜 거야 라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도 나 자신을 발전하는 더 우리나라를 발전하는 것에 그렇게 그 좋은 건 압니다. 과거에 너무 얽매여서 그치? 예, 미래의 발전을 저해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본도 좋은 작가들도 많이 있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 일본 작가들이 낸 책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쵸? 그런 거. 그래서 긍정의 힘,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좋은 책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고 또 훌륭하신 분들도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책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 사람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용기와 삶의 지혜와 철학과 그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삶의 철학을 얻고 그런 걸 통해서 삶의 힘을 얻고 그치? 예.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고요. 요즘 디지털 시대에 여러분들 게임 많이 하시고 뭐 만화 같은 거 많이 보시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을 집중하고 그런 것이 많이 마음이 흐트러지고 정신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활자를 가지고 있는 이 책을 좀 하나씩 여러분들이 이 봄의 날씨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학교 도서관에 좋은 책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책에 우리 학교 도서관에 책을 빌리셔서 좀 책을 차분하게 읽고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그러한 훈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식도 있고 지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삶의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여러분들이 제가 당부드려 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지금 당신은 10년 전에 당신이 예감한 그대로 모습입니까? 지금 당신이 예감하는 모습이 곧 10년 뒤에 당신의 모습일 겁니다. 따라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잘 해놔야만이 10년 뒤에 당신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긍정적 상상의 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 현명 박지성 선수고요. 그쵸? 우리 그
해외에서 또 활약을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김연아 선수죠. 얼마나 우리 국민한테 기쁨과 희망과 자긍심을 많이 갖다 준 선수 아닙니까? 국민 입장에선 그쵸? 기쁨도 주고 우리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주었고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과 자본심도 가져다 준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나는 할 수 있다. 또 나는 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그 상상을 가지고 힘을 발휘해서 그 스포츠계에 그 성공한 사람으로 그 기억되고 있고, 그쵸? 그 피겨의 여왕으로 아직도 우리 이미지 속에서는 그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들도 지금 젊은 나이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긍정적인 상상의 힘을 가지시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따라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입기보다는 그치? 겁을 먹을 때가 많다. 겁먹지 말고 겁을 많지 말고 현실보다는 상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현실이 중요하다. 겁먹을 필요 없다. 그쵸? 그치?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잘 떨쳐서 도전하고 그치? 실행해보는 겁니다. 미래를 너무 상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걱정되죠. 잘못되면 어떡할까? 걱정되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상처를 입기보다는 겁먹을 때가 더 많으면 겁먹으니까 못하는 거지. 현실보다는 상상으로 더 많은 고통을 받는다. 상상을 통해서 고통을 받는다. 그치? 예. 대부분의 쓸데없는 고통이 90%가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90%가 그 고통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것은 손안에 있는 것이지, 그치?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우리 가까이 근처에 있는 걸 우리가 반드시 쟁취해야 되고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자꾸 잡으려고 무지개를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네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황금빛, 내 인생의 10대 뉴스, 뭐 생각만 해도 행복한 나의 일과 삶, 뭐 이런 것들이 뭐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간단한 일기나 또는 기사 형식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작성 한번 해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뭐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공부했으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었을 텐데, 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치? 또 뭐뭐만 할 수 있으면 뭐 그거 그치? 과거나 미래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공부하고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미래를 걱정하지 마시고 아시겠어요? 흘러간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를 충실히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그쵸? 그러한 여러분들이 역량을 기르셔야 되는 겁니다. 그치? 오늘 나의 삶이 곧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그것이 나의 삶의 소망이고 희망이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돌치생이라고 하는 게 있나요? 구직자 10명 중 6명이 돌아온 취업 준비생, 돌치생이라는 말 쓰나요? 취업을 그만두고서 다시 그 취업하는 건가요? 그게 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 65.2%라고 하는데, 그쵸? 돌치생. 그건가요? 그쵸? 자, 조기 퇴사 이후 회사를 조기 퇴사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회사를 퇴직했대네요. 적성에 맞지 않다. 그치? 또 낮은 연봉, 돈을 많이 안 준다. 워라밸 실현이 불가능하다. 많은 업무량을 준다. 상사 동료 간에 갈등이 있다. 회사가 낮은 성장세가 있다. 그치? 뭐 이게 잡코리아에서 조사한 거라네요. 뭐 낮은 연봉 수준, 상사 동료와의 갈등, 너무 낮은 많은 업무량,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이런 것도 있네요.
그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있는 게 있나요?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적성에 맞도록 공부를 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직장인 66%가 입사 1년 만에 조기 퇴사를 경험했다네요.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기 퇴사하는 것은 여러분들 경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2년 동안 어느 회사에서 꾸준히 잘 그 경력을 쌓으시면 경력직으로 여러분들이 이직할 수 있거든요. 2년 이상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선택의 우선순위 연세대 공대 졸업 26살 취업 성공 이거 있다네요. 그렇죠? 컴퓨터하고 그 자동차 부품 회사 대기업이잖아요. 현대자동차 다니다가 컴퓨터 프로그램 배워서 개발자로 갔대요. 그렇죠? 그래서 연봉은 6천만 원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만 받고 컴퓨터 학원 다녀서 개발자로 그 공대 졸업했는데 그 공대생의 꿈의 기업에 현대자동차를 그만둔 이유는 돈을 많이 받고 일하는 회사는 그만큼 자기 시간을 파는 거고 이미 큰 회사와 작지만 성장 가능성 있는 회사는 각각 장단점이 다르다라고 하고 저와 함께 성장한 회사를 골랐어요. 여러분들 회사 같은 거 좀 지금부터 잘 여러분들 취업할 회사 잘 한번 해보세요. 정보보안 전공은 정보보안 전공 쪽에 스마트 전공은 스마트 전공 쪽에 그죠? 자신이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정한 후에 고민 한번 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렇게 직무 분석, 기업 분석이 필수다. 그치? 그치? 예. 어떤 직무를 잘 분석하고 내가 맞는 기업이 어디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되는 일, 내 전공에 관련된 일 이런 것들의 직무를 잘 분석하고 또 그거에 얼맞는 여러분들 취업하는 회사를 잘 분석하는 것이 그쵸? 필수다. 그래서 여러분들 목표 회사를 좀 잘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가 그 선택할 회사들의 직무를 어느 회사에서 하고 싶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싶은 차는 주행 능력이 좋아야 되고 연비가 좋아야 되고 옵션이 좋아야 되고 스타일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것이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과 잘 살 수 있는 돈이 뭐냐, 유지비가 뭐냐 이런 것들을 잘 따지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운전 잘할 수 있느냐? 그치?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역량이 기술이 있느냐? 그 차를 살 수 있는 돈이 있느냐? 차를 샀을 때 그 차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 능력이 있느냐? 이런 조건을 다 맞아야 되죠. 그러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데 취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느냐? 공부 열심히 해서 능력을 기르셔야죠. 살 수 있는 돈이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런 데 취업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느냐? 준비가 돼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지비라고 하는 건 그 회사에 취업을 했을 때 그 직무에 잘 적응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 여러분들 대학생 시절에 많은 경험과 장점과 이런 것들 또는 여러분들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잘 발견을 해서 이런 걸 찾아서 준비하고 갖추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요하고 자 그래서 나는 내가 요구하는 회사는 그렇죠. 나는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가 있어야 된다. 돈을 많이 주는 회사가 좋다. 복리후생도 좋아야 된다. 휴가도 많이 줘야 된다. 친구들에게 명함을 내밀을 때 떳떳해야 된다. 그렇지만 회사가 바라는 여러분들은 SKSKK는 뭐야? 야 시킨 대로 하고 좀 저속한 말입니다. 야 까라는 대로 해. 그건 회사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라는 거죠. SSKK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까라는 대로 해라. 말 잘 듣고 해라. 성실해라. 그리고 많은 일을 잘해서 많은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월급 100원 받으려면 1,000원어치 일은 해줘야 돼요. 회사한테 돈을 1,000원어치 벌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기여를 해주셔야 돼요. 회사에서 월급을 100만 원 받으시려면 회사에 1,000만 원의 돈을 벌을 수 있는 기여를 해주셔야지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회사는 땅 파서 회사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회사의 이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회사는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기를, 스페셜리스트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회사의 일도 잘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다 잘하는 그런 회사가 되는, 이왕이면 다홍치마 같이 다방면으로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요구를 하겠죠. 여러분들과 회사의 생각은 틀린 겁니다. 따라서 회사가 바라보는 그런 자질도 갖추셔야 되고,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바랄 수 있는 이 요구 사항들도 그 다음에 요구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과를 인정받는 첫 번째 조건은 조직 요구에, 그죠? 회사가 요구하는 거에 여러분들이 먼저 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목표 회사를 찾는데 내가 픽업한 직무에서는 어느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내가 회사가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줄 수 있는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100만 원 월급 200만 원 받으려면 2천만 원어치의 값어치를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을 알아보려면 자플래넷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연봉이라든가 면접 정보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임원이 면접. 그 다음에 잡 이름이라고 하는 것도 사이트가 있다네요. 빨리 그냥 넘길게요. 그쵸? 취업 컨텐츠 전문 사이트로 취업에 필요한 핵심 자료 맞춤식을 제공하는 핵심 기업 분석을 할 때 그 잡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정보 사냥, 그래서 이 사이트들 쭉 중소기업 현황 정보 시스템이라든가 금융감독 전자공시 시스템 기업마다 중소기업 중앙에 한국기업 데이터 사람인, 이거 여러분들 그 취업 아르바이트 구하고 이럴 때 사람이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인크루트 여러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정보 기업을 사냥하는 그런 참고 사이트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쵸? 자, 우리 목표 회사 설정하기, 여기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건 정보 보안 업체의 탑 16개를 제가 여기 갖다 놓은 거거든요. 스마트 정보 학생들은 빅데이터, 인공지능에 관련된 회사, 사물 인터넷 관련된 회사, 이런 회사들도 여러분들 찾아보시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회사, 정보 시스템 개발하는 회사를 이렇게 찾아보시고요. 우리 컴퓨터 정보과는 뭐야?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라는 것이 우리 컴퓨터 정보과의 교육 목표입니다. 컴퓨터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개발 및 운영 관리 전문가를 양성한다라는 것이 우리 컴퓨터 정보과 교육 목표이고, 스마트 정보 전공은 그치? 컴퓨터를 통한 스마트한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런 정보 시스템을 잘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한다라는 것이고, 그치? 정보 보안 전공은 그치? 정보 보안 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 보안 시스템을 그쵸? 잘 운영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목표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정보 보안 전공의 16가지 그 업체, 이거 회사명들이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취업할 회사들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이게 이제 정보 기관이잖아요. 우리 정보 보안을 총 관장하고 있는 것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있고, 여러분들 안랩이라고 하는 거, SK인포색이라고 하는 회사, 주식회사 사이버원이라고 하는 회사, 이거 다 큰 회사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취업할 목표 회사들입니다. 정보보안 전공들이. 시큐러스라고 하는 거, 웨어밸리라는 거, 윈스, 시큐브, 하우리, CQI, 그렇죠? IGL10, 시큐리티, 질환지교 시큐리티도 있고요. NSHS, 이스트 시큐리티, 이거 알약하는 회사죠. 세인트 시큐리티, 이는 회사들은 건실한 회사이고 상장된 회사가 큰 회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의 기업들이에요. 이거 말고도 대기업에 여러분들이 롯데의 그 정보 그
대부분의 회사에서 많이 모집하는 것이 그, 그 모니터링 하는 거, 보안 감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대기업에서도 많이 모집하고 여러분들 졸업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전문학사 졸업하고 우리 그 정보보안 전공할 학생들이 충분히 거기 갈 수 있는 거기 전문학사 이상 졸업생 이렇게 나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롯데 취업할 수도 있고요. 현대 취업할 수도 있고 뭐 LG 취업할 수도 있어요. 대기업에 취업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기업은 대기업 나름대로 또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죠. 이건 중소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 이런 회사들은 여러분들 우리의 꿈의 기업이고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에 잘 취업할 수 있게끔 하고 여기 클릭해 보면 이런 기업의 그 홈페이지 가셔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인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특히나 그쵸? 그 회사가 어떤 것을 갖고 있는지 그쵸? 언제 모집을 하는지 이런 회사들을 여러분들이 좀 방문을 하셔서 그치? 그런 회사들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회사들이 어떤 그거를 하는지 또는 언제 모집하는지 이런 것도 좀 한번 방문하셔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1순위 적어보세요. 뭐 안랩, 뭐 2순위는 뭐 사이버원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서 그 회사를 짝사랑 한번 해보시고 그 왜 이 선정을 했는지 그럼 이유도 좀 살펴보셔서 한번 쭉 한번 적어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쵸? 그쵸? 그 회사를 한번 직무 분석 앞에 내가 사이트 가르쳐 줬잖아요. 뭐 안랩 같은 경우에는 뭐 성장성, 수익성, 경영 철학, 조직 문화, 인재상 이런 것들을 보시고 뭐 사이버원이라든가 뭐 이런 쭉 하셔서 뭐 직무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회사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 그 직업에 대해서, 직무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는 그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직무를 좀 잘 적응을 하셔서 직업을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잘 목표를 세우셔서 그 직업에 여러분들이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나의 취업 목표를 잘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취업 목표를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응원할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의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끝끝내 화이팅 하십시오. 힘내십시오. 그쵸? 모든 강의 오늘 마치겠습니다. 끝내겠습니다.